이번 시간은 낯설게 하는 기술 에디톨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에디톨로지라는 의미는 이 창조는 곧 편집이다, 이런 주제로 이번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곧 편집, 에디톨로지를 지은 김정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능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남들과 다른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시선은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이 정의되고 세계가 구성된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방식은 이러한 마음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저마다 세상을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익숙한 방식과 타성에 젖어 습관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문화의 특성인 것입니다. 문화는 그 시대의 메가 트렌드와 트렌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대의 트렌드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대의 그 트렌드에 맞도록 우리는 학습되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사회적 어떤 환경에 동화되어서 학습되어서 그렇게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창조란 어떤 것인가? 즉 창조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창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구성하고 해체해서 재구성한 것들의 결과물이다. 즉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편집이라고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시선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 결국은 이 창조며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는 게 에디톨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재창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즉,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또 세상에 고객들에게 설득하고 또 익숙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기존 있는 것들을 가지고 A와 B를 레시피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적당히 섞어서 새로운 A, B라는 형태를 만들어내면 이게 하나의 창조라는 게 이 에디톨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곧 편집이다. 고객들의 그 프레임에 의해서 고객들의 그 생각의 프레임,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의 렌즈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라는 게 그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본다는 거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지각, 즉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극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인지, 생각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자극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극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고 직장에 가는 그 과정에서 한 통계에 의하면 내가 광고에 노출된 정보가 평균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세상의 자극들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무의식, 즉 의식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입력되는 과정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우리는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그걸 일일이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관심 영역에 있는 프레임만 가지고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창조적 인간은 남들이 지나치는 자극을 확 잡아챈다. 즉, 내가 워낙 많은 정보들이 오다 보니까 내 프레임에 맞지 않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는데, 이 창조적 인간은요, 그 중에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같이 차용을 해서 그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창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래의 인간의 먹고 살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과 로봇 AI와의 큰 차별점은 이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인지, 감정, 그 의지 이런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인지 과정에서 그 정보 탐색이라는, 즉 우리 고객의 그 구매 정보 처리 과정을 보면 문제인식, 정보 탐색, 구매 전 대안 평가, 그 다음에 태도 신념, 애호도, 브랜드 선호도, 구매 평가가 있는데, 이 선택적 지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정보 탐색 과정에서, 정보 탐색 과정에는 자극, 그 다음에 노출 감지 주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많은 자극 중에 이 노출 감지 이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제공할 이러한 창조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외부에 내가 제시를 할 때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프레임이 있지만은 어떤 창의적 프레임으로 그 들어오는 정보 중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거를 재인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눈이 먼저 갑니까? 예, 당연히 인간의 그 욕구라는 관점에서 이 프레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성에 지배를 받고 있고, 그 감성적인 부분은 결국은 인간의 욕구에 지배를 받습니다. 즉, 인간의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쾌락적 욕구와 그 다음 하위 욕구에서의 어떤 건강이나 의식주 욕구에서 보면 당연히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욕구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자신의 관심이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창조는 곧 편집이지만은 그 프레임 안에서 결국은 상대방은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욕구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A, B, C와 12, 13, 14를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A, B, C 관점에서 보면 B가 당연히 B로 보이지만, 이게 숫자가 이렇게 옆에 배열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13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A, B, C 프레임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숫자 12, 13, 14로 가느냐에 따라서 B가 상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B나 13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프레임에 따라서는 이게 숫자의 프레임을 가지면 13으로 보이고요. 숫자의 관점에서 보면 B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레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최인철 교수가 이제 만든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즉 세상에 대한 프레임, 마음의 그 태도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 등이 프레임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마음을 비춰주는 창으로서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하나의 창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편집의 대상으로서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적인 어떤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기보다는 설계의 대상이다. 즉 언어와 언유, 그리고 가정과 전제, 단어와 질문, 경험과 맥락 등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것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즉, 이 프레임을 잘 제시하는 것이 결국은 에디톨로지, 즉 창의력의 핵심이고요. 고객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화의 하나의 작용이라고 보는데 그 문화는 결국은 인간의 욕구로부터의 반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신의 새로운 관점이 아닌 항상 고정된 관점으로 세상을 취사선택에서 정보를 자극에 대해서 취사선택에서 셀렉티브 퍼셉션을 하게 되고요.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은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게 새로운 프레임을 한번 대상에게 제안을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나 자신도 항상 어때요? 인간의 욕구의 관점에서 셀렉티브 퍼셉션을 하는데 그걸 초월해서 뭔가 새로운 컨셉이 있으면 그걸 낚아채서 또 낚아채서 그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진정한 하나의 USU를 창조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에디톨로지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프레임을 한번 보면은 문화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보면 프레임이 생긴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는 문화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1단계 의식주는 유산에 해당이 되고 관습과 유산에 해당이 되고 건강, 위생, 그리고 종족은 도덕과 관련이 있고요. 관심받기 소속감은 어떻게 보면 결혼 풍습이나 친족 관계로서 어떻게 보면 항상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영향력, 권위는 예의범절 이런 걸로서 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충족은 결국은 철학과 그 다음에 미적 쾌락은 음악, 미술, 연극, 예술행위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싶고 이런 거는 종교, 철학, 신학, 신화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